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동포운 하고 있는데 동포운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동포 보운의 강령과 또 동포 보운의 조목, 이게 동포 보운의 강령과 조목을 통합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또 나왔어요. 강령과 조목하면 또 말해봅니다. 계속해요. 자, 강령이 핵심이라면 조목은 구체적인 그 나열이에요. 조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포 보운의 강령이 동포 보운의 조목을 이렇게 한 가지로 한 어떤 그 줄기로 수렴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줄거리가 쭉 있는 거죠. 그냥. 근다 한다면 동포 보운의 조목은 동포 보운의 강령을 그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이렇게 펼쳐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서 페이지 34쪽인데요. 자, 동포 보운의 강령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정의예요. 야, 이런 정의 우리는 그냥 금쪽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딱 놓으신 겁니다. 자,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산원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의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 말이 나오죠. 여기 그 은혜, 그 도를, 이때 그가 뭐예요? 동포. 그러니까 이런 이걸 뭐라고죠? 지시 앞에를 다 받아요. 앞에를 그런 것들 잘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포 보운의 강령은 그 도를 채받아서가 핵심이에요. 그 도를 채받. 그 도가 뭐예요? 이게 자리이타의 도입니다. 동포의 자리이타의 도. 자리이타는 상대만 이롭고 자신은 이롭지 않는다든지, 자신은 이롭고 상대방은 이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이로운 그러한 길입니다. 이게 가장 궁극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해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 안목, 그러니까 자타가 없는 청정한 이론상 자리에서 들면 자타가 둘이 아니잖아. 자타가 없는 자리라는 것은 그게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인데,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이타의 도가 두렷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이 마음의 이 본래자리가 너다 나다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너다 나다 할 것이 없는 자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예요.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을 굴리면은 이렇게 자리타의 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말장난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자기를 잘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게 떨어져. 이게 대명사님께서 이러한 이런 쌍의 그 자리를 이렇게 굴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타의 도. 이게 바로 이론상인 동포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포의 진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가 전개되는 피은, 은혜 입은 이 도가 이 자리타의 도가 전개되는 피은을 우리가 동포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동포보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쭉 제가 설명해 봤어요. 이것에 대한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이 있습니다. 자리이타의 도에 대한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이 어디냐면 대종경 교단품 22장에 나옵니다. 이게 장보신 감상담이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집 86쪽
내가 오는 길에서부터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옹기장수는 옹기의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옹기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각기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하였노라. 네, 이게 지금 앞에 이 자리타우 도에 대한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이에요. 장 보시면서. 전에 이 법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같이 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대종경으로 정리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에 보면 자. 나는 나는 여사 그러니까 머물렀던 곳, 머물렀던 곳 있다가 이렇게 울춤한 정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피곤하시고 또 방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침울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정신을 소창 이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저자 그러니까 장이 열린 곳을 나가서 산보를 돌아다니며 풍물 거기 일어난 것을 구경하셨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가운데 어떠한 옹기장수는 옹기를 한 짐 지고 무겁게 견디지 못하여 더운 땀을 흘려가면서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빈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네들이 돌아갈 때 본즉 그 옹기장수는 옹기짐을 벗어버리고 옹기를 많이 가져온 사람 옛날에 옹기 짊어지고 온 거 보셨어요? 거의 묘기대행지 수준이에요. 지게 하나에 막 어떻게 끈으로 묶었는 거 막 이렇게 메고 오세요. 와, 그게 가능하나? 그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옹기를 지고 와가지고 옹기를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옹기를 다 옹기짐이죠. 그게 옹기짐. 옹기짐이죠. 옹기짐을 다 이제 벗어버렸다는 거죠.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쌀, 고기, 기타 다른 물품을 사가지고 간다는 거죠. 거기 지게에다 이제 다른 짐 이렇게 풍경이 떠오르죠. 이렇게. 그리고 빈지게를 지고 온 사람은 도리어 옹기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옹기 하나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한두 개씩 샀을 거죠. 그걸 지고 갔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다 기쁜 얼굴이에요. 희색이 있어 보였다. 대종사님이 나는 그들에게 이상스럽게 기뻐하는 그게 참 기뻐하니까 그걸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물었어 그 사람한테. 그게 옹기장수 대답하되 저는 저 옹기를 팔려 올 때는 내심 마음속으로 걱정이 있었어요. 만일 오늘 장에 팔리지 않으면 어찌하나 하였더니 그렇지. 팔리지 않으면 또 짊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 아마 짊어지고 갈 때는 그게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이기면은 피곤해도 너무 몸이 좋아요. 져봐. 와, 그건 진짜 환장해. 너무 힘들어. 그런 거겠죠. 다행히 구하는 분을 만나서 잘 팔았으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교역하여 가게 되니 그러므로 기뻐하나이다 하고 빈지지게 오던 그 사람은 대답하되 저는 그일에 새 살림을 시작하온 바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랬나 보죠. 모든 기구가 없어서 곤란이 막심함으로 기구를 장만하려 오늘 장에 왔는데 올 때 마음에 걱정이 되었는데 만약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기구가 없었으면 어찌하나 하였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런데 마침 이온기가 있어서 사간이 집에 가서 모든 데 쓸 일을 생각하여 온즉 기쁜 마음에 무거운 줄 모르겠다 하더라. 이렇게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정선된 거죠. 정선을 참 잘했어요. 이 말을 내가 이렇게 정선을 하면 참 어려울 건데 대종경 정선이 잘 된 거죠. 지금 보면 다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면 옹기장수가 빈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장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빈지게를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해서 장에 온 것도 아닌데 각자 구하는 바에 따라 각자가 만족을 하든 못하든 그 관계는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윤사님께서 장을 보고 장 보는 걸 통해서 자리타의 도, 동포의 자리타의 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자의 음악, 내가 그것이 돼야만 이걸 보면은 옹기장수를 지고 온 사람은 팔았어야만 자리타가 되고 빈지게를 지고 온 사람은 샀어야만 자리타 되고 또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관계가 그거다 관계가 이 서로 간에 그런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관계 속에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걸 너무 또 막 결과론적 기능적 자기의 이득 유무로만 이 관계를 읽으면 안 돼요. 이 대명사님 할 때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고 결국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가 드러나면 딱 그때 드러나면 이게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자리가 드러난 겁니다.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자리가 드러나지 못하면요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자리타의 도를 우리는 감지할 수 없어요. 감지가 안 돼요. 현실은 내가 좀 더 이익이든지 상대가 더 이익이든지 하는 차별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이 자리타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이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자리타의 도는 이론상의 드러남으로 이 자리가 바로 이것을 보고 동포운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사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보이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실상이에요. 우리는 이게 자리타로 피은이 된 동포운에 보은하는 것이 자리타의 도를 채받아서 동포 간에 동포들 사이에 자리타를 실행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이렇게 이거 실행한다. 이게 또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타의 도가 동포운이다. 이게 또 말하는 거 그냥 딱 정해 놓으세요. 자리타 동포운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도 막 내 생각으로 막 나의 어떤 그 경험이나 어떤 어쩌 내가 처했던 상황이나 이런 걸 하면 이게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자리타 동포운 자리타 도 딱 규정해 놓고 차근차근 살펴보시라는 거. 그게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동포 보훈의 강령을 이제 이게 강령했으니까 이제 조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동포 보훈의 조목에서 산원공상과 금수초목으로 이렇게 나열이 쭉 돼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서 35쪽 이게 보면 동포 보훈의 조목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사는 천만학술로 교환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2. 농은 의식 권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3.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5.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동포 보훈의 강령은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셨잖아요. 동포에게 자리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피은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갚기로 할진된 게 동포에게 피은된 은혜를 갚기로 하면 동포에게 피은된 은혜가 뭐예요? 자리타의 도로서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산원공상이 천만학술과 천만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이게 자리타 도죠. 채받아서 항상 자리타로서 할 것이요. 이게 동포에서 입은 그 도를 채받아서 그게 자리타 도니까 자리타 도니까 자리타로 해라,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이제 조목으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이제 산원공상 일단 나오죠. 산원공상 그리고 금수초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만학술로 교환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이건 뭐예요? 천만학술 모든 정사 이건 사예요. 사. 사의 역할을 할 때 사. 또 의식원료를 제공할 때 의식원료 제공할 때는 뭐예요? 이건 농.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이건 언제예요? 공. 천만물질을 교환할 때 이건 언제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러한 산업공사 그 직업하에 대사님께서 활동한다고 했죠. 이게 꼭 고정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때 보훈하는 보훈 이때 동포 보훈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 하라는 거. 이게 동포 보훈의 핵심입니다. 공정한 자리 나오죠.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이 동포 보훈의 조목의 핵심이 공정한 자리 이거예요. 공정한 자리. 이게 뭐냐 이겁니다. 공정한 자리. 이게 이제 공정한 자리가 이론상의 드러남인데 뭐 아까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 이 자리인데 이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자리타의 공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리타 이게 서로 자리타가 돼야 된다 이런 공감이 되고 그 산항공상의 동포 간 거래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타인의 이익을 헤아리는 상호 이익을 모색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호 이익. 이 자리타의 도가 드러나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자리는 산업공상의 관계에 있어서 현대적 표현을 한다면 뭐 공정 경쟁, 공정한 기회균 등 그 쌍방이 이로운 공익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언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정 경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내용이 너무나 달라져요. 너무나 달라져.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찬호라는 그런 분이 지은 책인데 우리는 차별을 찬성한다 이런 제목이 붙어져요. 자극적이죠. 이 말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띄게 해갖고 이게 뭐냐면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 우리 현실의 그 보고서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 보고서. 이게 한 2013년인가 쓰인 책이니까 한 7년 지난 책이에요. 이 지난 책인데 이건 차별을 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가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중에서 자 봅시다.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으면은 과정이 있어요. 자, 시작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다 공정해야 돼. 시작만 공정하고 과정만 공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결과까지 공정해야 돼. 그렇죠?
공정한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그 다는 못 읽어드리고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자, 한번 가볍게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대로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 야구 아시죠? 언제 때 죽어요? 삼진. 스트라이크 3번 당하면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시작해. 잘 생각하면 이게 공감이 확 와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기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3루에 있어. 3루가 뭐예요? 야구에서 뭐 1루, 2루, 3루에서 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점수가 따져온 게 3루에 딱 있어. 3루. 태어나자니까 자기가 3루에 주자야.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야. 딱 사는데 자기가 3루타를 쳐갖고 지금 자기가 3루에 있다고.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데 이게. 3루에 있는 사람은 홈이 바로 눈앞이니 홈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쉽게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좀만 저거 가면 홈에 들어간다. 아주 삶이 희망적이야. 그러나 이미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사람은 그런 희망을 품기조차 힘들고 마음이 쫓겨 삼진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건 자리 탓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런다고요. 이러한 상황을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정한 자리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희망을 품고 노력하라고 말하면 될까? 이거 너희 노력해라. 입을 막아버려야지. 동포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계발서.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요. 희망. 그건 개인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제가 이게 희망만 말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심도 마찬가지예요. 더 세게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보면 희망, 그건 개인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것에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진정 공정해지면 절로 희망이 부풀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그 소태산 대종사의 가치가 내 마음에 피어나면요, 우리는 신심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그럴 때 실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한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자, 이게 이제 출발할 때 그렇다 합시다.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도 공정해야 돼요. 사회는 늘 최종적인 결과가 곧 개인의 역량 차이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 합격했다, 뭐 했다 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개인의 역량과 그 노력에 의해서 됐다고 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집안의 가정 상황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게 돼요. 근데 그것이 개인의 그거로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점수, 토익 점수 같은 거 조사를 해보면 부모의 그
경제 수준하고 비례가 가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걸? 개인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능력주의 사회.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공정한 자리란 게 공정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것을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저의 반발이에요. 이 사은 사상에 대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내 왜 열내지? 열려면 안 되는데. 집착하게 말해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그 사람의 절대적 경쟁력으로 간주해 버리는 건 분명 불공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요. 태어나자마자 삼루에 주자로 있어갖고 지가 삼루 타친 줄 알아. 이러한 문제점들을 뭉개버린 채 그저 능력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인 겁니다. 이 능력주의 사회, 경쟁 사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계속 편파적인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예요. 결과도 공정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출발선과 과정에서 공정했다고 그 결과의 공정성이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자, 출발선도 공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과정도 공정했다고 해도 그 결과도 공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마지막 결과된 모습까지 공정해야 그게 공정한 사회인 것이다. 이 말 참 좋아해요. 이거 읽을 때 내가 이 책에서 내가 이것만 읽었다고 해도 참 이 책 다 알고. 이 돈 뺐어. 빼는 게 아니라 남았죠. 진정한 공정성은 예컨대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을 기했음에도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고도 3인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갈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만일 이게 그 모자란 만큼은 채워줘야 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근데 힘이 없어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야죠. 포기할 수 없고. 자, 그래야 결과의 공정성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 성취와 계층 변수의 강력한 밀착성을 조사한 여기 보면 콜번 연구소라는 그 보고서겠죠. 여기서 보면 부모 계층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에서 그저 교육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선심성 복지로는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온 결과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니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인 겁니다.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사해 준 바가 크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이 공정하다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출발도 공정해야지만 아무리 과정이 또 공정해도 그것에서 또 안 돼요. 지금 보세요. 푹 빠지게 일을 해도 배운 거 없다고. 지방대학이라고. 이런 학벌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같이 시작도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게 공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게 동포문이에요.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피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보은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출발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우리가 공정한 자리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리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풍을 공부하면 저는 그래요. 이거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또 이제 금수초목 나오죠. 뒤에 금수초목. 금수초목 보면은 금수초목도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라. 이게 지금 동포 보훈의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게 예화가 있어요. 이게 대중사님께서 황정신행님 팔타원님이시죠? 팔타원 황정신행님께서 대종사님 모시고 원기 22년 1938년이죠. 음력 3월경에 경성지부 교문 이완철 등과 이렇게 6인이 같이 가셨나 봐요. 그때 그 양주 송추 이 별장에 다녀와요. 안 가보셨죠? 네. 나중에 가세요. 우리는 걸어서도 거기를 다 통과해서 가보고 그러는데 경관도 괜찮아요. 이쪽이. 이때 이때 말씀입니다. 황정신행은 박재봉이 음식 장만도 못하고 오는 것이 안 되었다 생각하고 괜히 민망하여 솔잎을 뚝뚝 뜯으며 걸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민망하면 어디 가면은 이렇게 훑트든지 뭐 끊든지 그래요. 괜히 뭐 툭툭 특히 그 어색하면 더해. 뭔가를 막 그래. 일본 대종사님이 다음에 그 과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무를 뚝뚝 끊냐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부끄럽고 땀도 많이 나서 개천가에서 얼굴 씻은 거예요. 그 개천가에 그 물을 퍼내듯이 이렇게 막 그 물에다가 막 그러셨겠죠. 얼굴을 씻으니까 대종사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되냐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떠서 여기서 씻어야지 하면서 물을 떠 돌아서 얼굴을 씻으셨던 거예요. 이게 물 떠가지고 돌으셔가지고 이렇게 씻으신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팍 한 게 아니라 뜰만큼 떠서 이렇게. 이 물이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앞에 문장 읽을 땐 나도 지나치시네 그냥. 네, 그런 말인데 뒤에 말에 저도 이게 무슨 마음이신가요? 이 말이요. 이 물이 이 아래로 흘러가서 논 붙이는 사람들이며 모든 움직이는 것들도 이 물을 먹고 사는데 아껴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아낀다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전략한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 이게 현대어가 바뀌어버렸어. 아낀다는 말은 그것을 이렇게 전략한다는 말은 그것을 요즘 말하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낀다는 말이 참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너를 내가 아껴. 그건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세수를 할 것이야. 그리고 대운상께서 나는 여기서 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할 거야. 이렇게. 앞에까지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데 뒤에 말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훗날 황정신행 이 팔타원님은 연고 없이 솔잎 하나라도 꺾지 말고 흐르는 물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태산 대종사 그때 그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음에 울렸던 겁니다. 이 분위기도 대종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게 문장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사랑했던 대종사님의 총체적 에너지가 작동됐던 겁니다. 이게 이때 팔타원 황정신행님은 그게 가슴에 울림으로 온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물건도 다 동포 부처이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낀다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낀다. 아낀다는 게 그것을 참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아낀다. 생명권. 이게 다 생명권을 이렇게 아끼는 거죠. 그다음에 물권까지도 생명권뿐만 아니라 물권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동포 보훈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현대적 사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영고는 동포를 아끼는 게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영고는 동포를 아끼고 사랑하되 최소한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한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이게 아끼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것은 무한 성장,
무한 소비, 무한 생산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지. 앞으로는 이렇게만 가면은요 문명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조금씩 바뀌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요 본문을 읽을 때 감정하고 어떤 문명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뀔 때 읽는 감정은 너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이거 좀 그래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가로에다 넣어놓으세요. 그건 확실할 겁니다. 자,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자리에서 펼쳐지는 산업공상과 금수초목이 동포예요. 동포 보훈의 핵심은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공정한다는 걸 말했잖아요. 자리이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많이 벌었으면요, 당연히 이것을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것을 타력에 의해서 어떤 그 강제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란 우리가 피은자기 때문에 대응사의 말대로 피은자기 때문에 우리가 보훈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 중요합니다. 궁극은 희생적 이타행이 목적이 아니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자리이타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희생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대종군 서품 17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남을 이 서품 17장이 뭐냐면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중 하나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건 대종사님의 능력이에요. 대종사님이 부처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 자리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해도 자 보세요. 자 이타행을 해도 이러한 이타행을 자신의 복락으로 삼는 자리행이 될 때 이게 이타행이 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자리이타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복락이다. 나의 자리, 나의 이 이로움의 복락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거 안 해야 돼요. 자기 이익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타인에게도 엄청 이익이 되는 거예요. 동포 보훈도 마음을 잘 쓰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론상을 채받아야 하는데요.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자리에 들 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의 도를 드러내어 동포 보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정한 자리, 이 이론상 자리인 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이타의 도가 구현된 동포 보훈의 세상은 바로 개교 동기의 광대무량한 낙원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자,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하면요. 지금 봅시다. 보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보건 문제가 생긴데 이 보건을요. 사회적 보건이 돼야 돼요. 내가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탈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건이 생겼어요. 보건은 산업공상이 어디에 들어가요? 의료. 그러면 의료는 상에 들어가요? 이게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이사이다 막 넣어야 돼요. 사이사이다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에 들어간다면 막 그러겠는데 서비스는 서비스예요. 하여간 뭐 서비스 영역이 너무 넓어지네. 뭐 곤란하면 서비스도 다 집어넣어야겠죠. 병원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아니야? 의료 장사? 아니야. 그건 이제 자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공공성이 강해요. 의료가. 그것이 한국 사회의 참 복이에요. 이게 미국에 이런 데 치우면은 의사들이 어느 자기의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면서 그 일이 보람되게 해야지. 니 돈 많이 벌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아닌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 보은의 여기 그 은혜 그 동포은혜 그 시각이 아니에요. 자, 사회적 복원이나 사회적 방역 이런 게 바로 자리타의 그 도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리타의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이것은 공정한 자리에서 하는 이 자리타 행위예요. 왜냐하면 타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안 건강해요. 진짜입니다. 이게 서로 건강하게끔 되는 이걸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 행을 하는 거예요. 이 보건의 문제도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냐? 돈 없다고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럼 이게 동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외지라고 뭘 외지라고 치료를 못 받아요? 그것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요? 어느 정도 작동이 되겠지만 그게 경제 논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타가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점을 많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이 동포문을 볼 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무한 욕망에 기반해서 이 세상을 봐요. 무한 욕망 지금 현재 자 이것이 망고의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무한 욕망.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무한 욕망이라는 그 눈으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럼 동포는 안 보여요. 무한 경쟁. 아까 이 책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능력이 이렇게 갖춰서 내가 갔는데 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많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동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바라보고 있는 이때가 동포원이라고 하면서나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무한 욕망의 세상과 무한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 경쟁에서 내가 능력주의니까 내가 이건 정당한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고가 있다는 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자타가 둘이 아닌 자타가 없는 청정한 지혜의 자리는 삼천리로 먼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 이 자리에 근거해서 이 공정한 이 자리에서 이론상인 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서 행할 수 있는 이런 동포 보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포운이 잘 돼서 모든 산업공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용이 보장되는 그래서 서로 큰 데미지를 안 입는 사회로 우리가 조금씩 가나요. 그래서 서로를 봤을 때 동포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보훈자로서 만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